최민희 위원장은 그제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방위 국감 파행이 마치 상임위원장인 자신의 탓인 것처럼 보도됐다며 보도본부장이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저 자리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이 술보다 더 취하는 게 권력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어제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선 오늘 최 위원장에 대해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퇴장을 시킨 것은 저는 과유불급이고 최민희 의원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다. 국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방송사 간부는 지적당하면 안 되냐고 했던 최 위원장은 국감에서 깊이 새기겠다,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는데 권력에 취하면 국민을 몰라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권력으로 남에게 강요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서 국감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한 문제, 그리고 MBC에 가서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한 문제,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취지로 나가라고 한 문제, 또 상임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독재적 발상이에요. 이게 국회에서 언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이런 독재가 이 과방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저 자리에 앉아서 이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박정훈의 이야기이긴 한데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정치는 본래 현실을 바꾸는 일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의 일부는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적을 만들고 성과를 보여주는 대신 싸움을 연출하는 정치 말입니다. 정권이든 야당이든 정치 세력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향해 늘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잘못된 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보와 왜곡 보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언론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판 기사 한 줄 나왔다고 언론 전체를 기득권으로 몰아붙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질문이 나왔다고 기자를 적대시하며 특정 매체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방식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무능을 감추는 손쉬운 선동일 뿐이지요.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방식의 결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을 향해서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지지층은 열광했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폐쇄적인 진영 정치만 강화됐고 중도층은 멀어졌습니다. 정치가 언론과의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사회 통합은 무너졌습니다. 차베스나 마두로 정권 역시 베네수엘라의 이들 정권 역시 비판 언론을 억압하고 관제 홍보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을 깨뜨리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했고 결국 국정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편향도 있고 오보도 있고 자본과 권력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 전체를 제거 대상으로 삼는 순간 정치는 더 위험한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는 비판을 듣지 못하고 지지자는 확증 편향에 갇히게 되며 국가는 자기 목소리만 듣는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유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여진 일부 장면들은 많은 시민에게 우려를
안겼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비판 보도를 한 방송사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모습. 네, 그 방송사가 어떤 방송사입니까?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었던 MBC 아닙니까? 자기 관련한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MBC 보도본부장을 내쫓았어요. 최민희 의원이 말이죠. 다른 견해를 내는 언론인을 적대시하는 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 속에서도 강경 입법만 밀어붙이려는 자세, 이게 온당합니까? 이런 방식은 개혁의 이름을 빌린 권위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언론을 꾸짖을 수는 있습니다. 반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정 보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순간 국민은 그것을 개혁이 아니라 겁박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 정치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청년은 불안하고 자영업자는 버겁고 미래 산업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기대하는 것은 기자와 싸우는 장면이 아닙니다.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역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언론과의 전쟁에 빠지면 정치책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우리 진영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 받는 것이 선거 승리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어준한테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 자기 지역구에 자기가 미는 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유시민을 불렀는데 어떻게 좀 덕을 보셨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정치 환경이? 중도층은 다릅니다. 중도 유권자는 진영 논리에 피로감을 느끼며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차분한 설명을 원합니다. 선거는 결국 중도를 설득하는 게임이지 지지층만 만족시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프레스 프렌들리, 즉 언론 친화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언론 친화적이라는 말은 언론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판을 감수하고 틀린 보도는 정정 요구하되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질문이 불편하더라도 답하고 비판이 아프더라도 듣고 논쟁이 필요하면 사실과 논리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정치입니다. MBC 보도본부장 무리하게 내쫓고 나서 비판이 거세니까 해명한답시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그냥 그래 이들 불만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게, 이런 무성의한 태도를 지금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상대를 침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길을 찾는 능력입니다. 언론과의 긴장 관계는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전쟁으로 바꾸는 순간 정치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손해를 봅니다. 이제 최민희식 갈등 구도, 누군가를 적으로 세워야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싸움으로 개혁성을 증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싸움으로 개혁성을 증명한다? 국민은 전사가 아니라 해결사를 원합니다. 정치가 언론과 화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의 한복판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언제까지 언론과 싸울 겁니까?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최민희 의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번까지만 정치하시고 그만두십시오. 제가 봤을 때 더 오래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네, 보셨습니다마는 저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야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마지막으로 전화 드린 것이 언제쯤이신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야채 챙겨 드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식들도 마찬가지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야채 챙겨 먹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온이 대신 담았습니다. 100% 제주 유기농 야채와 용암 해수,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 후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다르고 부모님한테서 전화 한 통 오는 날이 생깁니다. 몸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네, 하루 1,800원입니다, 여러분. 병원 한 번 가는 돈으로 한 달을 챙깁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나에게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보다는 이게 먼저입니다. 방송이 끝나면 잊어버리니까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링크 누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